미래 신도시 사업자 선정 직후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직후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도 선거도 판이 커졌죠? 불법 정치자금 규모도 커졌다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앞서 1편에서 위례사업자 선정 직후에 벌어졌던 성남시장 재선 때 오갔던 이 선거자금 의혹 살펴봤죠. 자, 오늘은 대장동 사업 직후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 경선 때 오간 불법자금 의혹 살펴볼 텐데요. 자, 판이 커졌습니다. 위례사업은요, 당시 한 1000세대 좀 넘는,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받은 배당금이 42억 정도 였고요. 대장동 사업은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불렸죠. 5,900세대 배당금 4천억 원대. 자, 판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대가도 컸을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마침 이재명 대표가 도전한 꿈도 커졌습니다. 당시에는 성남시장 선거였다면 대통령 선거 경선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 당시에 받은 불법 선거자금이 4억 플러스 알파라면 지금 현재로 밝혀진 게 8억 플러스 알파인데 검찰은 당시에 20억, 많게는 수백억을 주려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편 때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겐 그야말로 축복의 날입니다. 기사회생, 대통령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날이었거든요. 자, 이날 대법원은 2심까지 유죄였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김만배 씨와 친한 권순일 대법관이 이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어쨌든요, 기사회생한 뒤에 이재명 3인방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바빠집니다. 바로 2020년 7월에 이 경선 캠프를 꾸리는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두 달 뒤 2020년 9월 김용 부원장은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자, 대선 경선을 치르려면 사람, 비용, 공간이 필요하다. 다른 건 모으면 되고요. 이 비용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수지. 진짜 저수지는 아니지만 검찰 이야기인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5년으로요. 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남욱이 주도를 했죠.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은 김만배가 주도를 합니다. 남욱이 그 사이에 수사를 받는 처지가 돼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요.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화천 대유를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을 합니다. 지금 2015년 2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3월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 얘기예요. 그 직전에 김만배가 지분을 짭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이득을 나눠 가질 거냐? 자, 본인이 49.9%를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25%를 가지고 정영학 회계사가 16% 이렇게 지분을 짜는데 사실은 실제로는요. 본인은 12%만 갖고 이 37.4%는 당시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같은 이재명 시장 측에서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짰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이미 이 지분 내용을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보고를 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대장동 일당에게 4천억 특혜를 준 차원을 넘어서서 본인 호주머니를 챙겼던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수사가 맞다면요. 자, 3월에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되죠. 그때 이제 저수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김만배는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이 37.4%를 30%로 좀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30% 필요할 때 써라. 잘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하자.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다. 자, 사실 그동안 이게 논란이었어요. 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냐? 검찰은 이들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언제까지요?
2020년 10월까지요. 자, 2020년 10월 김만배와 유동규 본부장이 만납니다. 아까 저수지 이야기한 게 2015년이었는데 왜 5년이나 기다렸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수익이 나야 이제 배분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대장동 사업 개발을 진행을 한 거고 그 시기가 지나면서 4,040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이 생기니까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눠 갖는 배당을 시작을 한 겁니다. 마침 이때는 아까 살펴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기사회생했죠. 그래서 경선 캠프를 막 꾸리고 있던 시기가 이제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아까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30%라고 했죠. 자, 김만배는 그 사업 과정에서 이제 돈도 좀 들어간 거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줄이자. 내 지분의 절반 24.5%를 주겠다면서 이것저것 떼면 어쨌든 700억을 주겠다라고 이때 당시에 약속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이재명 시장 측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이제 김만배의 그냥 구두 약속이에요. 천화동인 1호에 그렇다고 뭐 실소유주가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김만배가 돈을 줘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김만배가 자, 어떻게 이 돈을 들키지 않게 줄까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계속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자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 양반 미쳤구나 화를 냈다고 또 검찰은 수사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양반은 이제 김만배인 겁니다. 자, 그렇게 4개월이 흐릅니다. 2021년 2월 급한 정진상 실장이 직접 나섰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2021년 2월 정진상 실장은 김만배에게 20억 원을 일단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만배가 자, 원래 이제 700억을 줄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동규가 이미 좀 가져간 돈도 있고 이래저래 하니까 내가 428억 주겠다. 조금 더 줄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줄지 이제 방법을 생각해 냈다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를 상대로 명의신탁 소송을 해서 돈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내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명의신탁입니다. 지금 이 천화동인 1호에 지금 소유주가 화천대유로 되어 있는데 남욱 변호사가 이거는 실제로는 내 거니까 돌려달라 그렇게 하면 자, 화천대유가 못 이기는 척 이 428억을 남욱 변호사에게 주면 남욱 변호사가 이 돈을 다시 정진상 실장에게 주는 이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만배는 그 돈을 끝까지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대신 같은 시기죠. 마음이 급해진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 본부장을 만나서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만납니다. 당시 김용 부원장의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바로 호남 지역이었는데 자, 상대 후보죠.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출신이잖아요. 이걸 앞세워서 이 호남 대망론을 막 밀고 있는 상황. 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놓치면 경선 이기기 힘들죠. 그래서 당시 김용 부원장은 호남의 40, 50대 그리고 전남대나 조선대 운동권을 이제 집중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은 이제 유동규에게 내가 호남과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SOS를 쳤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남욱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는 이제 줄 돈이 있지만 남욱 변호사가 줄 돈은 없어요. 그런데 돈을 마련해서 줍니다. 왜? 검찰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양 탄약고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안양 박달동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걸 이전하고 그곳에 스마트 복합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안양시가. 그 사업비가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은 유동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군 부대를 이전시켜주고 이 개발 사업에 나를 편의를 봐달라. 유동규 본부장은 이 내용을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하고 김용 부원장이 오케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서 김용 부원장에게 현금 8억 4,700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자, 원래 남욱 변호사는 20억 원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최근 옥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본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20억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왜 이 중에서 8억만 줬냐? 자, 더 주려고 했는데 작년 9월에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리면서 그 이상 주는 거는 일단 중단시켰다. 자, 아직 검찰이 가야 할 길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밝혀내야 돼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은 아예 이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그거를 밝혀낼 일단 물증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두 번째, 이 정치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그 용처를 밝혀내야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핵심, 이재명 후보는 이 불법 정치자금 과정을 알았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자, 도덕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뭐 제3자 뇌물이나 업무상 배임보다 이 불법 정치자금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검찰은 어떻게 밝혀내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맞서는지 지금부터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